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도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우석입니다. 네, 2022년이 밝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세요? 저는 이제 네. 저기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 이후에 좀 받지 않을까 싶고. 아니 그 맞으셨던데요. 스스로 네. 셀프로? 에이, 너무 약해요. 저는 이제 네. 저희 그 경제권.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지 못한 그 벌칙을 수행했습니다. 아,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해도 돼요? 없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말을 받았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70번째 사상 최고치 가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도 대단한 거죠. 아쉽지만 사실. 대단한 거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점수 치게 되면 한 95점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수네요, 올해도 수.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도 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사상 최고가 행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만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만 함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맞습니다. 동접 5만 돌파를 간절히 아침 일찍인데 네. 될까요? 돼야 해요. 그래야 해야 됩니까? 김프로님이 로드 네, 매니저를 그렇습니다. 붙여주신다고 네, 네. 해가지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 증시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키움증권의 안석훈 팀장과 함께 이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경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 오셨거든요. 관련한 ETF까지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캐나다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신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를 화상으로 잠시 후 연결해 월가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우려하고 치료제 기대감으로 주간 기주 혼조 마감해 있는데요. 네. 주간 기주 나스닥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약간 아쉬운 감이 들었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우려가 별로 이제 지금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빠르게 증가하고 네.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경증 환자가 그렇죠. 많다는 이유. 중증 환자 위험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올해 금리가 몇 번 올라갑니까? 세 번? 3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약간의 테크 쪽으로 약간 좀 주가 빠지지 않을까 그쵸. 그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간 기주 나스닥만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한번 여러분들 목요일 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판에 미국 좀 시간 기준 목요일 12월 30일자인데요. S&P 500이 0.3% 마이너스, 다우가 0.25% 마이너스, 나스닥이 0.16% 마이너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는 그런 모습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런 약간 줄줄 흐르는 시장이 저는 제일 싫어요. 막판에 힘 빠지는. 힘 빠지는 시장. 네, 그래서일까요? 네. 우리 여덟가 싫어서일까요? 다음 날도 보시면 네. 다음 날 12월 31일자인데요. 네.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타 났습니다. 목요일 네, 아니고 네, 금요일인데 역시 S&P 500 0.26%, 다우가 0.16, 나스닥이 0.61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좀 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주간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은요. 다우가 1.1% 플러스고요. 네. S&P 500이 0.9% 플러스, 나스닥이 0.1% 소폭 마이너스 하면서 아쉬운 장을 마감했는데 혹시 올해 시장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간 다우가 기준. 18.7%, 오. S&P 500이 26.9%, 와. 나스닥이 21.4%로 나쁘지 않은 흔적을 좀 보였습니다. 네. 어떤 점수를 좀 매기시겠습니까? 저는 저는 수예요, 수. 수요? 수미양가. 예, 수. 옛날 생각나네요. 예,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에 띈 게 뭐냐면 네. S&P 500의 나스닥 지수를 이긴 게 거의 5년 만에 이긴 겁니다. 보통 나스닥이 더 퍼포먼스가 그간 좋았었군요. 좋았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깔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큰 품 아닙니다만 일단 S&P 500 오랜만에 이기면서 또 한번 S&P 500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인덱스 가운데서 지수 다 필요 없네요. 5일 유가가 55%나 올랐어요. 유가가 네. 75달러 중반까지 끝나면서 55%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럼요. 해서 유가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죠? 주요 IB가 150달러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 왜? 주요 IB가 100달러가 아니고 150이요? 150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막 부르는 거죠, 뭐. 막 부르고. 근데 솔직히 모르죠. 가봐야 되는데 유가도 많이 올랐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쉬운 것은
10년 국제 수익률이 네. 1.51%밖에 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봤는데 그간의 S&P 500 지수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좀 네, 저 준비하셨죠? 산타 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타 랠리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12월 27일, 28일, 28일, 30일, 31일 그다음에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3연속 올라가다가 이틀 빠지고 네. 그다음에 모르겠죠. S&P 500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한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은 상승,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이걸 또 예. 이렇게 치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좀 쳤죠. 재밌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S&P 500 평균 수익률이 1.33%인데 네. 약간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0.9%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 교수님도 그렇고 장 부사장님도 그렇고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산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말까지 흐름이 한 약 1%대까지 오르면 1월 효과가 평균 한 3% 정도 올랐다. 뭐 맞아요, 이런 통계를 맞습니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0.9에서 오늘과 내일 더 올라가고 네. 1.33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78.9% 확률이니까 믿으십시오. 네. 믿어야 믿어야죠, 됩니다. 뭐. 예. 근데 약간 보시면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스닥이 빠질 때는? 나스닥이 빠질 때는 S&P 500 지수에 투자해야죠. 뭐. 그거죠. 여러분들은 나스닥이 빠지면 S&P 500, S&P 500 빠지면 다우 500 탈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쵸. 잘못하시면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한번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미국 현지에서 오미크론과 델타에 대한 확진자의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미크론 많이 올라왔네요. 이겼습니다. 오미크론이 어. 58.6%, 델타가 41.1%로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은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더 크게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이제 학계에서는 좋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은 오히려 더 뭐 풍토병 정도의 수준으로 될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연구 결과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려갖고 몸에 면역이 생긴 분들은 델타 우리가 보통 코로나 화이트 2번 맞지 않습니까?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의 우세종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안 걸린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쵸. 일단 지금은 오미크론 델타를 역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더욱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글로벌 전 세계에 대한 확진자의 모습 볼 건데 오. 전 세계 확진자의 모습은 하루에 120만 명이 나와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오미크론의 그 전파력이 좀 강해서 그렇죠. 그런 합쳐진 거죠? 건데 얼마나 120만 명에서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12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주가가 산치고치 가야 되는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산치고치 가고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사망자의 모습은 확연히 덧점을 줄어들고 찍고 있네요. 있어요. 6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6천 명이 곧 깨질 것 같거든요. 아마도 2020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중증이 아닌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접종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관련해서 뭐 처음에는 좀 시장에 충격이 있기도 했지만 점차 뭐 괜찮다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또 이제 또 시장 심리가 또 약해지면은 그렇죠. 또 오미크론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올 수도 네.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마음을 놓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맵을 보도록 할게요. 예, 맵을 보면 1번이 오라클인데 오라클 혹시 이번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라클이. 어떤 기록이요? 11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니 이제 좀 오를만 하지 네. 않나요? 오를만 한데 더 빠졌다? 네. 근데 빠지면 너무나 확연한데요. 써너라고 하는 의료 정보 데이터 기업을 인수한 인수. 발표하자마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와 있는데 네. 어쨌거나 11일 연속은 10년 만에 처음 빠지는 거기 때문에 과하네요. 과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번은 구글인데 네. 1.41포인트가 빠져 주간의 그림입니다. 이거 참 주간 왜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글이. 구글? 예. 글쎄요. 뭐 유튜브를 많이 안 봤나요? 구글이 작년도 팡 중에 1등이었습니다. 1등. 약 가장 70% 많이 올랐죠.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확인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3번이 아마존과 테슬라 묶었는데요. 아마존은 왜 빠졌을까요? 아마존은 2.54%가 주간 빠지는 단위. 주간 단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약간의 관심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아마존이 투자를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인력 채용도 많이 하는데 그 비용을 지출한 거에 대비해서 인건비, 확연하게 이렇게 그렇죠.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를 못하고 예.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존이 주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도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아마도 근데 저는 투자한 거 대비해서 이제 결과를 올해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네, 아마 아마 보시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솔직한 얘기로 아마존은 저도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주가 흐름이. 그렇죠. 또 묵직하기도 그래서 하고. 미안하고 좀 그런데 여기서 근데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만 하면은 정말 날개를 다를 것 같은데. 주식 분할만 나오면 끝납니다. 게임은. 그거를 끝나는데 이제 아직 안 계속 나오고, 마지막 키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같아요.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3번 테슬라가 있는데 네. 테슬라는 나쁜 소식 한 가지하고 나쁜 소식 세 가지, 네? 좋은 소식 한 가지. 어, 나쁜 거 세 가지, 좋은 거 한 가지.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저 나쁜 거 세 가지부터 들을래요. 나쁜 거 세 네, 가지부터요? 좋은 거로 나중에 이렇게 씻어내기.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에 네. 캐시우드가 약 3만여 주를 파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팔았다고요? 예, 주식을 팔아갖고 어. 캐시우드 하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다른 걸 팔아야 되는데 또 테슬라를 예, 팔았네요. 그래서 왜 팔았을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모릅니다. 아직까지 네.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그 50만 대 리콜. 아, 리콜 뒤에 소식. 후방에 카메라가 문제가 생겨갖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음. 주가가 좀 약간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초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티그룹이 매도기를 제시하면서요. 262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262달러요? 260 1000짜리 뺀 거죠? 어머. 262달러면 이유가 지금보다 뭐죠? 별로 안 간다는 거죠.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약간의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 성장. 어쨌거나 시티가 가장 낮은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예.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방에 씻어낼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판매량. 그게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아. 됐습니까? 예. 4분기에 대한 전체 인도량이 네. 30만 8천 대로 보여주면서 네네. 올해는요 93만 6천 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네. 그게 얼마나 오른 거죠? 작년에 50만 대였으니까 거의 한 80% 이상 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시 전기차에는 갑은 테슬라가 아닌가 다시 한번 네. 보여준 그런 결과였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오늘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좋은 기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4번은 뭡니까 이게? 뭐 크루즈, 여행주, 여행주. CC에 그다음에 LVS가 다 여행 관련주인데요. 카지노 업체, 호텔 그다음에 여행 예약 사이트 같은 게 모이는 건데 역시 오미크론 여파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5번은 디즈니와 넷플릭스 같이 있는데 어?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빠졌습니다. 디즈니가 오르고 넷플릭스가 빠졌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디즈니 콘텐츠가 인기가 좀 많나요? 뭐가 많을까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다시 한번 인기를 끌면서 음. 약간 주가 올라가고 판단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넷플릭스는 지금 이런 게 없죠. 스파이더맨 없죠. 스파이더맨은 없지만 또 한국 드라마 중에 그 배두나 씨랑 공유 씨 나온 고요 조영한 받았나요? 조용한 바다인가요?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 예, 있죠. 고요의 바다. 보였습니까? 시즌 1? 아니요. 전 넷플릭스 회원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 솔직한 얘기는 디즈니가 그러면 스파이더맨 때 계속 갈 거냐 이거는 사실은 뭐 가벼운 얘기고 그쵸. 그런 것보다는 작년에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매수하는 분이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올해 제가 봤을 때 디즈니 갈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친구 아이디를 살짝 이렇게 빌려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컨텐츠 몇 개 보거든요. 예. 근데 글쎄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그 미국 제품이 아니고 작품 중에서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갑자기 또 기업 파리 가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인기 많은. 갑자기 또 파리에 기억이 가는 안 나. 드라마? 네, 파리에서 뭐 이렇게 해프닝이 벌어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시즌 없다. 1보다. 그래서 넷플릭스 컨텐츠 힘이 이 오징어 게임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다고 얘기했습니다. 재미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우리 적어주면 개인 취향입니다. 사실 근데 뭐 각각의 취향이 다 있어요. 그쵸. 디즈니 플러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넷플릭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OCN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쵸. 근데 이거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되게 좋아하니까 네. 좋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네. 고맙다 시리즈 준비했는데 첫 네. 번째 고마운 건 뭔가요? 고맙다 S&P 500 올해 26.90%의 상승을 보였고요. 네. 아쉽지만 70번째 사상 최고치 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벌칙을 그 검은 주걱으로 맞았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날. 아니 근데 부사장님 네. 저거 이미지 저거 이렇게 눕기 따기 이런 거 모르세요? 못 따기요? 눕기 따기 이렇게 눕기 따기가 뭡니까? 예. 여기 이거 그대로 PNG 파일 가져오셔가지고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날 고맙다. 저한테 그
기록을 주신 분이 계셔갖고 누가요? 아니 우리 지금 슈카가 진짜 두 곡을 준비한 거예요. 아 슈카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니, 물론 이제 여기 제작진 분들하고 준비하신 거지만 진짜 이렇게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잠깐만요. 그건 이제 그분이 워낙 여러분들이 예의가 원하셨을 것 많기 때문에.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어떻게 다시 한번 앵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맙다 조용한 시장인데 5% 이상 조정 없는 시장이 올해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붉은색 친 게 뭐냐면 평균 하락률인데 보통 10% 빠지거든요. 네. 근데 올해 반밖에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잘 버티는 시장을 보였고요. 이것 때문에 올해 작년에 작년이군요. 벌써 작년입니다. 70번 사상 최고치 간 게 아니었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맙다 훌륭한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보시면 S&P 500이 붉은색이고요. EPS가 검은색인데 이건 뭐 같이 가는 그런 모습 확인하고 지금 EPS가 거의 한 225달러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실적은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장 부사장님 너무 약하게 맞으셨어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그게 어떤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굴욕적인 거. 맞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텝이 준비한 그 주걱은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주걱을 갖고 와갖고. 그러면 파리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농담삼아 한 거고 재미삼아 한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이 자료를 보면서 자 올해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끝에 보여준 실적을 감안한다 그러면 막 빠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슬로우하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올해도 같이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진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깜빡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토요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 예정인데요. 저는 2교시, 1교시에는 전내연 부장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 거보다는 뭐 1교시 내용이 좋겠죠. VVIP를 위한 11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실적 시즌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저희가 뭐 커뮤니티나 영상 하단에 모두 남겨뒀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부사장과 함께 미국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한 살을 먹는 것이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18 어른들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으로 시설에서 지냈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원을 나와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만 18세,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의 자립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어쩌면 당신은 호텔 그 이상의 공간을 소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머무는 모든 순간 럭셔리가 되는 컨시어지 서비스. 특별한 품격과 여유가 있는 프라이빗 어메니티. 4개의 지하철역에 종로 중심 업무지구까지 품은 이곳. 서울 그 중심의 하이엔드 스페이스를 소유해 보십시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1588-3700 시공 대우건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벌써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좀 이른 아침인데 벌써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여기 옆에 오픈 스튜디오 옆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외로우니까 찾아와 주세요.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언제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빈손 싫어하시는 것 같은 우리 장 부사장님 왜 웃고 계시죠? 아니 왜냐면 여기 가다가 출근 때 못 들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고 밤에 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벌 라이브 때. 늦게 찾아와라. 찾아오시면 제가 저는요? 사진 같이 그때 안 계시니까 제가 다 맞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서. 혼자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안석훈 팀장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복 많이 받아야죠. 이틀밖에 앞으로. 안 돼가지고. 그렇군요. 열심히 자료 준비하느라고 복 받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그 열심히 또 준비한 자료를 오늘 하나씩 볼 텐데 제목이 경기 회복 정상화에 따른 수혜.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광범위해서 너무 커서요.
지금 연말에 산타랠리를 많이 기대하고 사실은 초반에 분위기 좋다가 그쵸. 지난주 후반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많이들 이제 불안해하실 텐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미국 경쟁이 좋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연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 경기가 좋다는 건 아무래도 경기 성장 발전보다는 기존에 눌렸던 경기 회복이 정상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을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연말 시장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 분위기가 그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기도 했지만 네.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조그만 그 차익 매물이 출회됨에 변동성이 되게 커졌었거든요. 특히나 금요일에는 장 후반에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우리 흔히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조정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2% 넘게 상승했고 S&P 500도 0.85%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섹터도 사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빼고는 10개 섹터가 다 올라서 주가 지수가 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섹터별로 성과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IT가 좀 빠졌고 그 외 섹터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부동산 섹터가 최근에 계속 1위 아니면 2위에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주만 해도 부동산이 무려 3.6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조용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벌써 작년이죠. 2021년 3대 지수 앞서 부사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다우가 9%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이 21%, S&P 500이 27% 정도 올랐는데 섹터로 이걸 좀 나눠봤습니다. 섹터로 보면 지금 S&P 500이 26.89%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거보다 좀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 섹터는 에너지, 부동산, IT, 금융 이제 4개 섹터고 그 외의 섹터들은 대부분 S&P 500을 하회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좀 설명 한번 드렸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제가 사실 조심조심 섹터별로 지금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계속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금융은 10월 18일 방송 때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관련 ETF, 금융 관련 ETF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었고 헬스케어는 12월 중순에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소비재는 11월 29일하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쇼핑 시즌에 살펴볼 ETF 설명을 드렸었고요. 산업재는 3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항공, 방산 3번 말씀드렸고 또 필수 소비재도 지난달 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특히 42.5% 연간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 기록한 부동산 섹터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부동산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방송 많이 보셨으면 뭐 리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섹터고 예. 별로 안 하죠. 많이들 안 하시고 개별 종목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건 이제 5죠. 5. 배당 때문에 리얼티 인컴, 티커가 알파벳 한 자리 5. 요 종목 정도 하고 아메리칸 타워, AMT 그리고 크라운 캐슬 이렇게 한 3개 종목 정도는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데 그 외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금융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으신데 부동산 섹터가 이제 이 섹터로 별도로 독립한 게 2015년 중반 이후부터 독립을 해서 별도 섹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는 잘 많이들 모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해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을 보여드렸으니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총 부동산 섹터는 이제 1개 산업그룹과 2개 산업, 12개의 하위 산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2개 산업 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리 및 개발 있어서 대부분은 리츠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섹터에 투자하는 ETF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정리해 주셨는데 볼까요? 일단 finbiz.com 통해서 보시면 S&P 500 내 부동산 섹터 그리고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단에는 리츠하고 뭐 S, I, R 써 있는 거는 이
리츠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S는 스페셜티 리츠라고 해서 특수 리츠. 이거는 뭐 산업용 중에서도 별도의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리츠라고 보시면 되고, I는 그러니까 R 그리고 밑에 또 주거용, 또 산업용, 상업용, 리테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핀비즈 내에서도 ETF 관련돼서 소개되어 있는 주요 부동산 sek터 ETF 보시면 10개 정도의 ETF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장 큰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SCHH 38.77% 연간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이 30% 중후반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좌측에서 보시면 프로로지스 같은 종목 PLD 같은 경우에도 거의 69% 수익률 거두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이게 뭐 2년 3년도 아니고 2021년 한 해에 거의 70% 가까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더 긴 숨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특히 경기 상황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년 상반기 또 하반기까지도 경기가 계속 회복된다고 보면 리츠에 대한 관심은 좀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중이고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연되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이연됐던 그 경기 회복 정상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길게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걸로 본다. 저나 팀장님은 뭐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저희는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우리 여돈 대표님은 수많은 부동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른다면 좋은 거지만 또 세금이 많이 내야 하니까. 왜 자꾸 진지해지세요? 왜 진지해지세요? 진작 물어본 게 아닌데. 하고 좋게 본다는 거. 네. 좋게 본다는 거. 좋아요, 그 좋아요. 하에서 이걸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S&P 500의 상승률 한 7% 정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월가에서 한 5,050선 정도 보는데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신다면 부동산 섹터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부동산 섹터 좀 나눠가지고 종목별로 네. 쭉 보여드렸는데 이게 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요 2년과 올해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리츠 네. 안에서도 그럼 어떤 ETF가 있고 우리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네.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총 한 49개 부동산 관련 ETF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좀 엄청 뽑아왔습니다. 많네요. 네. VNQ 그리고 XLRE, REET, SRVR, INDS 이렇게 5개 뽑아왔는데 VNQ는 아마 그래도 그나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XLRE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뒤에 3개의 ETF는 좀 특성화된 ETF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VNQ는 이제 벵가드에서 출시한 대표적인 부동산 ETF이고요. 현재 주가는 116달러, 그리고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498억 달러로 가장 크고요. 수익률은 늘 말씀드리지만 벵가드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0.12% 수수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53% 기록하고 있고요. 국가 비중은 거의 99.95%가 미국 부동산 업종에 투자하고 있고 0.05%가 캐나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LRE는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현재 주가는 51달러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62억 달러, 수수료율은 벵가드하고 같은 0.12%고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2.61%, 그리고 국가 비중은 100%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REET는 글로벌 부동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쉐어즈 글로벌 리트 ETF이고요. 현재 주가는 30달러, 그리고 운용자산 규모는 36억 달러, 그리고 수수료율 0.14%, 배당 수익률은 조금 더 높습니다. 3.19%고요. 미국이 전체 자산의 72% 차지하고 있고 일본 7%, 영국 4%, 호주 4%, 그리고 캐나다 3%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VR은 이제 이름에서 보시면 데이터 앤 인프라스트럭처 리얼 에스테이트 섹터 ETF라고 쓰여 있습니다. 페이서에서 출시한 ETF인데 현재 주가는 43달러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6억 5천만 달러. 대신에 수수료율이 얘는 되게 세요. 0.6%로 지금 VNQ의 한 5배 정도 수수료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83%, 중국,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5번째 ETF, 요건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산업재 산업재 리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별도로 좀 특화된 ETF고요. 현재 $56 정도 주가 기록하고 있고 운용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뭐 4억 6천만 달러면 작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수수료율 0.6% 그리고 배당 수익률 1.3%고요. 미국에 100% 투자하는 ETF 되겠습니다. 자, 이 ETF들의 이제 산업 비중 좀 살펴보면 뱅가드에서 출시한 VNQ는 특수 리츠 39%, 상업 리츠 39%, 주거 리츠 14%,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5% 정도 됐는데 포인트는 보유 종목이 171개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기업에 두루 투자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뱅가드는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좀 높이고 변동성도 좀 낮추면서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특성이고요. XLRE는 보유 종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29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 내에 부동산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서 이렇게 장이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투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수리츠 43%, 상업리츠 42%. 요거는 이제 산업 비중 말씀드리면 지금 아리까리 하실 테니까 뒤에 종목으로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REET는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기업 334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변동성은 좀 작고 꾸준한 수익률 가지고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RVR은 특수리츠에 100% 투자하는 ETF고 여기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의 데이터 및 인프라 관련 리츠에 투자하는 ETF라서 요건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INDS는 산업재 리츠에 100% 투자하는데 여기도 좀 집중돼 있죠. 17개 산업재 리츠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폭이 좀 크다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수익률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저기 보면 특수 리츠와 산업재 리츠가 있는데 특수 리츠는 딱 보니까 약간 통신 타워 관련된 것 같고 산업재 리츠는 뭔가요? 산업재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뭔가 제조 물류, 유통. 그럼 공장 같은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 어떤 나온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러니까 주로 물류 리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나 아니면 그 물건을 쌓아 놓아야 되는 이제 공터. 창고 같은 창고형. 그러니까 산업용 창고죠. 그러니까 일반 소매용 창고 말고 산업용 창고. 그 대지를 빌려주는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리츠가 똑같이 벌어들인 이익의 90%를 배당 주는 건 똑같은 겁니까?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이 리츠에 적용되는 그 법령에 따라서 전체 수익에 여기서 수익이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츠는 전체 수익,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EPS 계산할 때 그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가지고 뽑아내거든요. 그 FFO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아침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 설명드리기 그렇고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FO라는 게 그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그렇죠. 이 정도만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상위 10개 종목인지 좀 볼게요. 자, VNQ 보시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뱅가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의 전체 자산의 한 11%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일부 지금 그 자금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메리칸 타워, 다음에 프로로지스,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에퀴닉스, 퍼블릭 스토리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디지털 리얼티, SBA 커뮤니케이션즈, 리얼티 인컴. 아마 한두 번쯤은 계속 쭉 보셨을 텐데 여기서 특수리츠에 해당하는 아메리칸 타워,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SBA 커뮤니케이션은 미국의 1, 2, 3위 통신 탑 리츠다 이렇게 통신 보시면 탑.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 관련 그 리츠를 다 포함하고 있고 프로로지스는 이제 물류 관련 리츠고요. 에퀴닉스는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리츠고 퍼블릭 스토리지는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 이 창고를 대여해주는 리츠고요. 또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아울렛, 사이먼 아울렛 운영하고 있고요. 디지털 리얼티 인컴 이제 주거형 일부 포함해서 상업용 리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전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45%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XLRE하고 REET는 거의 유사합니다. 아메리칸 타워, 프로로지스, 크라운 캐슬, 에퀴닉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REET에는 에코티 레지던셜이라고 해서 주거형 리츠가
비중을 조금 더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REET는 30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낮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해하실 게 SRVR하고 INDS가 될 텐데 SRVR은 이제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타워 등 이제 통신 관련된 리츠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퀴닉스 그리고 아이언 마운틴 등 데이터 센터 관련 리츠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르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업체 되게 생소하실 텐데 미국에서 5개 간판 5개 네, 간판. 미국 고속도로 가면 간판 엄청 큰 것들 많잖아요. 있죠. 그거 운영하는 리츠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땅을 갖고 거기에 탑을 세워서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땅이 좁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5개 간판이 상당히 시장이 조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여전히 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5개 광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리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NDS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다 생소한 종목입니다. 듀크 리얼티, 프로로지스, 라이프 스토리지,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리얼티 등 되게 좀 처음 보는 리츠들이 대부분인데 종목들인데 대부분 이제 산업재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경기 상황을 보고 경기 회복 정상화의 방점을 찍는 투자자분들은 요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 산업재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어렵죠.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INDS 그냥 사는 게 그렇죠.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괜히 네. 공부하지 마시고. 네. 왜냐면 위치가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실적도 FFO로 판단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배당이 90% 이익이 90% 배당을 주고 하다 그쵸. 보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ETF 잘 보시면 좋은데 네. 근데 의외로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ETF 중에 산업재는 어떤 특수 목적의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이 좀 어려운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소개를 네. 해드리는 상황이에요. 일단 VNQ가 2021년 40% 수익률 기록을 했고 XLRE가 46%, 그다음 REET는 32%. REET가 좀 낮은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외에는 사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서 경기가 빨리 안 올라오니까 리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리츠를 보면 어딜 봐야 된다? 미국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SIVR이 2021년에 22% 정도로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그 전에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요. INDS 같은 경우에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회복 정상화가 올라오면서 산업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다 볼 수가 있고요. 최근 1년 또 최근 3년, 최근 5년 평균까지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 조금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1년 동안 주가 움직임 그래프를 보시면 단적으로 INDS가 51% 넘게 상승을 했다. 이거 보시면 지금 10월부터 상승률이 타액 추정을 지금 불허하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25%였는데 작년 10월에 연말이 되니까 51%로 그 사이에 3개월 동안 수익률만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 그만큼 이제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정상화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 회복 정상화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상반기까지는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20% 이상의 수익률 기록했다. 이 점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 관련된 ETF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5개 꼽아오셨고 예. 산업재 관련된 리츠가 작년 이제 가을부터 엄청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이 탑5 꼽아오신 것 중에서 원픽을 고르자면 아니면 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네. 뭐 유망 ETF 어떤 게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뽑는 건 이제 아무래도 VNQ 하고요. 우리 그 IYR 앞서서 그 핀비즈 그림에서 보셨지만 네. IYR이 있는데 요걸 대표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요거는 일반 소비 경제하고 연관이 되면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수익을 내는 리츠들이잖아요. 네. 그 리츠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돈을 쓰게 되면
또 그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거고 들어오는 캐시도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계속 리츠 재미없다 뭐 이런 댓글이 리츠 저는 재미없다? 종종 눈에 재미없죠. 띄는데 뭐 사실 저희가 뭐 리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ETF 얘기할 때도 그렇고 흥미는 없으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공부는 한 번쯤 해보셔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네. 리츠 관련된 ETF까지 소개해 주신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잔고는 매일 챙기면서 정작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방치하시나요? 보험료는 줄이고 투자금은 늘리는 투자의 첫걸음. 보험 다 여기, 보험 리모델링. 보험 다 여기 전문가의 고객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님의 현재 보험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해드립니다. 투자의 첫걸음. 보험 다 여기, 보험 리모델링. 1599-8059, 1599-8059. 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 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해에 또 네. 새롭게 캐나다 현지에 계신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미국 캐나다에 계시니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웃기만 네, 하시네요. 그러세요. 예, 받아주진 않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2021년 마지막 거래일이 하락으로 마감돼서 좀 아쉽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확률이 가장 높은 날 중에 하나였거든요. 마지막 날이. 근데 마지막 한 결국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S&P 500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처음부터 좀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나스닥이 0.6% 하락하고요. 다우지수 S&P 500은 0.1, 0.2%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 변종으로 되면서 48만 6천 명이 새로 나왔죠. 결국 이러면서 미국의 팬데믹 이후에 최대의 숫자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걱정하는 눈치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크루즈 같은 거를 타지 말라 이런 경고에도 나왔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비해서 사망자 수나 입원한 수가 중증으로 가는 분이 그렇게 없죠. 다만 이제 일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청소년 그리고 애들이 이제 많이 확진된다는 게 우려가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년물 금리나 유가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까지 소폭 조금씩 좀 하락한 것도 미국 주시장에서 지난 마지막 날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이 일단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월갈 뷰가 가장 궁금한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진행하기 앞서서 작년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좀 크게 한번 그림을 한번 네. 그려보겠습니다. 1년 동안 S&P 500은 27% 가까이 올랐죠. 다우가 18%, 나스닥이 21% 올라가서 S&P 500이 다우와 나스닥을 각각 8%포인트 그리고 5%포인트로 앞섰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97년 이후 최대가 되겠고요. 특히 S&P 500이 이렇게 나스닥과 다우를 한꺼번에 이긴 거는 역사적으로 고작 S&P 500의 90년 역사 동안 5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은 1984년, 89년, 97년, 2004년 그리고 마지막이 2005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16년 만에 처음 벌어졌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18% 정도가 이제 올라간 거에 반해서 S&P 500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가 그렇게 일단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섹터별로 예. 봤을 때도 지금 앞서서 얘기했었던 리츠 에너지 이런 관련된 섹터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우리가 보통 늘 얘기합니다만 관심이 없는 거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엔 또 IT 쪽 뭐 빵에 좀 관심을 가지지 말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분산이 여러분도 없는 걸 채우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그쵸. 가는데 관심 갖고 하나씩 타보는 게 어떨까? 하나씩? 예, 하나씩. 왜냐하면 아예 없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만약에 가을 이후에 만약에 팡종만 보였다 그러면 네. 별로 수익이 재미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관련해서 뭐 ETF라도 이렇게 한 종목씩 그렇습니다. 조금 예, 뭐 예, 한 예. 주라도 예. 한번 사두면 아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구나라는 네, 걸 그렇죠. 체감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에너지, 리츠, IT가 1, 2, 3위 올라갔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좀 적게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S&P 500 기준의 이익이 45%나 늘어난 거. 그러면서 팩트셋 기준을 보면 가장 집계 이후 최고의 이익 증가율을 나온 것이 가장 큰 작년에 한 해 동안 강한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연간 70번이나 사상 최고가 기록일 정도로요. 고공행진을 했던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수별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살펴보면 역시 에너지 섹터에서 주식들이 많이 일단 차지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대본에너지 같은 경우 거의 200% 올라갔고요. 포드도 137%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S&P 500 주식 중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6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되겠고요.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에 보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루시드가 막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루시드가 280% 올라갔고요. 포티넬과 엔비디아가 140% 올라갔고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가 84% 올라갔고요. 다우지수 중에서는 홈디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50% 이상, 그리고 시스코, 쉐브론, 골드만삭스가 47% 이상 올라간 것이 저는 한 1년간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별로 좀 나눠서 보자면 지금 앞서서는 S&P 500 확인해봤는데 뭐 나스닥에서는 뭐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올해는 또 어떤 퍼포먼스가 보이게 될지도 궁금하고 사실 다우 쪽에서도 좀 굵직한 종목들이 뭐 세 자릿수는 아니지만 네. 많이 올랐잖아요. 홈디포가요. 60%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무거운 종목이 예, 무거운 종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8%가 올라왔는데 네. 그 또한 대단한 겁니다. 작년에 예, 자꾸 워낙- 올라라고 하시네요. 작년 이미 작년, 지나갔습니다. 작년이 벌써? 예. 작년이군요. 제가 시간 가는지 몰라갖고 하여간 네네. 굉장히 묵직한 업종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좀 보게 되면 좀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홈디포,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올라가 특히 쉐보론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던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자꾸 안경에 습기가 네, 그렇습니다. 들여지는 거 요즘 네. 더운가 봐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22년에 투자 유망 종목으로 5개 발표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확고한 기업 이익의 증가세가 뚜렷하고요.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의 마진 증가세가 뚜렷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3가지 이슈를 갖고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중 평균을 줬던 거로 보는데요. 리오프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확실하게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디지털화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 대부분 아시는 주식일 텐데요. 역시 작년 한 해 소위 빅5 중에서 가장 큰 재미를 못 봤던 것이 아마존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커머스, 그리고 광고 시장,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미디어 스트리밍, 구독 경제 시대에 최고의 수혜를 보는 것을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상당히 많은 IB나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올해 대표적인 탑픽을 선정할 때 들어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기 때문에요. 작년 한 해 재미없었던 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월마트는 작년 내내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주식이죠. 대신에 2020년에 상당히 강했던 주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리오프닝 되면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이동을 많이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월마트도 많이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량이 회복하는 것을 주요 변수로 삼고 있고요. 교통량이 회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우리 부사장님도 좋아하시는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누가 뭐라도 글로벌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웨어이자 운동화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특히 그러다 보니 나이키의 가격 결정력이죠. 경쟁력도 있겠지만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5 종목 중에 나이키를 들어갔다는 특징이 되겠고요. 나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치폴레 레스토랑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멕시코 레스토랑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그쪽에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수많은 레스토랑 중에서 기술과의 접목이 가장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는 이제 어떤 그 딜리버리에 관련된 것도 있겠죠. 종목 그 어떤 음식류 재료를 수급하는 데서도 IT가 많이 접목돼 있다는 거. 그리고 주문하고 거기에는 온라인인가 모바일로 가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폴레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의 리더로서 이제 치폴레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때 $2,000 직전까지 갔다가요.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주식을 네 번째로 치폴레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보잉입니다. 여행 재개에 관련해서 다른 주식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항공주나 크루즈 그리고 호텔 이런 것보다 여행이 재개되면서 결국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소위 737 맥스나 다른 드림라이너 같은 것에 대해서 주문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하면서 보잉이 5개 중에 하나가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숙한 기업들은 나이키 정도가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겠지만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 보잉이 들어가 있고 의외로 치폴레 같은 것들도 골드만삭스에서 탑5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보면 그 이제 아마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마침 아마존이 재미없는, 그러니까 가을 위에 쭉 빠지는 그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알리바바가 똑같아요. 흡사한 그쵸. 모습. 알리바바는 물론 올해 봄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하필이면 동양의 큰 기업, 네. 서양의 큰 기업 같이 좀 재미가 없어갖고. 근데 또 이유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알리바바는 다르죠. 정치적인 다릅니다만 이슈가 그렇죠. 있고. 거기는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거나 같은 동일한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네. 보통 되게 좋아하는 되게 많아요. 이커머스 쪽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둘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작년에 끔찍했죠. 그래서 만약에 좀 뭔가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 뭐 하나가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바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존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스플릿을 먼저 좀 해갖고 네. 주가를 부양하면 어떨까. 전화 좀 한번 하세요. 제가요? 네. 한번 해보게. 메일 쓸까요? 주주들의 서한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또 많이 예, 보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유망 종목 5가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골드만삭스도 상당히 시장 좋게 보고 있고요. JP모건이 가장 크게 좋게 보고 있고 비모 같은 것이 시장에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보고 있던 반면에 안 좋게 보는 기업이 IB가 두 군데 있죠. 모건 스탠리가 4,400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가 4,600이니까 지금보다 올라갈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플레이션 되는 우려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종목을 포인트를 아주 좁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들도 5종목을 선정했는데요. 평균 배당을 2.2%,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일단 보는 거가 되겠고요.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을 좀 우선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그나마 방어적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종목을 5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여기도 매부 다들 아실 만한 것들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안 하시는 것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작년에 결국 마이너스까지 수익률이 났던 디즈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즈니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작년에 내내 재미가 없었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래서 디즈니가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지금 IB에서 얘기하는 소위 필수 서비스나 먹거리나 간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오레오가 되겠는데요.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을 이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종목의 한 종목을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아시는 분 멕시코 같습니다. 오레오라든가 홀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크림치즈로 유명한 필라델피아 이런 것들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상당히 강한 건데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분도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은 에너지나 그리고 금융도 있지만 또 하나 많은 IB들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헬스케어 섹터인데 헬스케어 섹터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CVSL도 결국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작년에도 강했지만 올해 내내 시장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CVSL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주를 뭐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주는 선호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사실 저나 장숙 부사장은 이제 웰스파고를 별로 선호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는 대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흔쾌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웰스파고를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 은행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네 번째로 웰스파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이제 특이하게 이제 IT 기업 하나 들어갑니다. F5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이것도 저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아닌데요. 클라우드 보안 기업 중에 요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보안에서 팔로 알토도 있고 포트넷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있겠는데 F5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약간 부족한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ETF가 HACK, 핵 같은 것도 ETF가 있겠고 이런 클라우드 보안을 포함한 클라우드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SKYY, 스카이라든가 CLOUD에서 CLO 이런 ETF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IT 주식에서는 클라우드가 그나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수적 시장 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CVSS는 교수님, CVSS가 그 보니까 약국인데 약국 내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본 적 보니까 있어요? 예. 봤어요. 예. 미국이나 또 이제 미국 말고 유럽 쪽에서도 예. 약국에서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시작하죠. 진짜로 실제로 줄을 서 있다가 옆에 있는 물건을 필요한 거였어 하면서 짚는 그런 영상을 좀 봤으면서 저게 정말 실제로 견인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거기서 백신 맞으려고 기다리다가 비타민 사거나 네. 아니면 뭐 사리동 같은 거 사고 사리도. 개보린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다른 건 하겠죠. 그런 하는데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매출이 사고. 올라가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면 전 많이 살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한 게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등이 CVSS고 그 밑에가 월급이 부처 올라였을 때 큰 데일수록 더 많이 장사 잘 되겠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추천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만약 국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가서 빨리 맞고 많이 사올 것 같아요. 약국 가서. 뭘 그렇게 사고 싶으세요? 뭐 쌍화탕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는 여기 앞에서 그 활력, 그거 한 잔 드시고 립스트 가시길 활력,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캐나다에서 부디 건강하게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022년 첫 방송을 벌써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다고 또 말씀하셔갖고 우리 여도은 앵커는 쭉 10시까지 한다는 또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뭐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